내년 1월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게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2심 재판을 앞두고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다스의 임원으로 있는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시영 씨가 모레 퇴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자산 규모만 8조 원에 달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를 갑자기 떠나게 된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뉴스룸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영 다스 전무가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은 건 어제 오후입니다. 다스는 임원 10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는데 이 명단에 이시영 씨가 포함됐습니다. 퇴직 일자는 이번 달 31일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0년 8월 다스의 과장으로 입사한 이시영 씨는 2013년 경영기획실장 자리에 올랐고 2년 뒤엔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지난해 10월 시영 씨가 다스 중국 법인 4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스 최대 주주인 이상은 회장과 아들 이동영 씨 대신 지분이 1%도 없는 이시영 씨가 대표가 된 겁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PPP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엔 형인 이상은 회장 명의 주식 일부를 자신이 세운 청계재단이나 아들 이시영 씨에게 넘기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승계는 물거품이 됐고 아버지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이시영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이렇게 당시 청와대에서 승계 계획까지 세웠던 다스를 이시영 씨가 돌연 떠나게 된 배경은 뭘까?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일단 회사 관계자들은 이 씨가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저희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MB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가 경영권을 장악해가면서 시영 씨를 밀어냈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다스의 핵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시영 씨가 다스의 내부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내부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이동영 씨가 시영 씨를 내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 씨는 2008년 관리이사로 입사했습니다. 다스의 지분 47%를 가진 MBA형 이상은 회장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소유주의 아들이지만 2년 뒤 회사에 들어온 사촌 동생 시영 씨에게 밀려 줄곧 경영 뒷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스의 관계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MB가 구속 기소되면서 사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은 회장은 7월 MB의 측근인 강경호 사장을 경질했습니다. MB 재판이 시작된 지 2달 만입니다. 이후 궁지에 몰린 시영 씨는 경주 본사 회의실에서 자신들의 측근을 모아놓고 조금만 버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영 씨는 최근 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 시영 씨가 맡았던 중국 법인을 비롯해 미국과 터키 등 11곳의 법인을 책임지는 글로벌 총괄본부장에 올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시영 씨의 퇴사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본격적으로 이제 곧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달 9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략을 좀 수정했다고 하죠? 네, 한때 자기 사람들이었던 이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싶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학수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략을 대폭 수정하다 보니까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영 씨가 다스를 퇴사하는 것도 어떤 이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다스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래도 다스가 내 것이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법정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시영 씨가 다스의 요직에 앉아 있는 상황은 사실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접적 증거로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어떤 직접 증거는 안 되지만 간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상은 회장의 측근들이 이상은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자른 것이나 이시영을 이동영이 쉽게 밀어낸 거 봐라.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시영 씨를 그동안 임원에 앉힌 것은 조카를 대우해 준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렇게 주장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주장이 또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법조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예. 이제까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누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운영권이 있었으며 또 누가 회사로부터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찰과 1심 법원이 다스는 MB 것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문제된 일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지금 예. 회사에서 나간다 한들 이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검찰 측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또 검찰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다스 내부에서는 시영 씨가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과 이동형 부자에게 밀려났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시영 씨나 동영 씨 쪽 인사들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 전 대통령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예,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라인된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가 회사를 장악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이동영 씨는 다스 사장에 올랐고요. 또 알짜 해외 법인들을 총괄하는 글로벌 총괄 본부장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예. 사실 이동영 사장도 취재진 앞에서는 회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뭐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였죠. 자, 아무튼 뭐 자산 규모 8조 원인 회사에서 임원이 돌연 퇴사를 한 상황인 겁니다. 쫓겨난 건지 아니면은 물러난 건지 각각 너무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